다치지 않으려면 집에서 안 나가면 됩니다. 그죠? 와이프하고 안 싸우려면 와이프 얼굴 안 보면 돼. 그죠? 근데 결혼해서 더 행복하게 살으려는데 만날 때마다 싸우거든요.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보다 이게 와이프 얼굴 잘 때 빼고는 보는 시간이 더 적어요, 서로 간에.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작업자가 같이 해서 위험을 찾아서 그다음에 그것을 개선을 하고 적용을 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레시피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위험을 없애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위험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이 작업을 안 하면 안 돼?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탱크 타는 얘기 했습니다만은 다치지 않으려면 집에서 안 나가면 됩니다. 그죠? 와이프하고 안 싸우려면 와이프 얼굴 안 보면 돼. 그죠? 근데 결혼해서 더 행복하게 살으려는데 만날 때마다 싸우거든요.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보다 이게 와이프 얼굴 잘 때 빼고는 보는 시간이 더 적어요, 서로 간에. 그런데도 결혼을 하는 것은 아마 한 공간에 어떤 인생을 같이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과 행복이 아닐까. 요새는 뭐 이제 뭐 포기하는 세대도 있다고 하는데,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그 일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. 우리가 이 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데 이 작업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여기가 위험해. 그럼 이 작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없애면 되죠. 자, 그런데 이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? 사람이 하면 위험해. 로봇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? 다른 방법. 로봇가 하게 되면 사람이 안 다칠 거예요, 로봇. 그러면 이제 또 사실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. 로봇을 고치다가 또 다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책도 필요한데. 근데 로봇으로도 안 돼요. 그러면,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? 그러니까 그래서 네모나게 만들면 위험한데, 이거 세모나게 만들면 안 돼? 톱니 모양으로 하니까 뾰족뾰족해갖고 사람이 찔리고, 목 있는 대로 지나가. 동그랗게 하면 안 될까? 그러니까 다른 방법.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다음에는 또 그 작업을 그대로 하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 숙련자로부터 교육을 받는 겁니다. 그래도 이제 제일 마지막 방법은 이제 보호구를 하는 거예요. 뜨거움을 할 수 없이 하고 그 앞에서 한 방법들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의 그 기술적인 부분인데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위험한 부분을 막아주는 것,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해서 그 작업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그런 레시피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실제로 보면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들이 그 서류를 언제 다 해 그거를 근데 가보면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게 되면 현장도 공장을 봅니다. 그럼 몇 군데만 하면 될 것 같고 저기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땅만 파는 사람이에요. 그죠? 그러면 사실은 보호구나 별거 없어요. 그 땅에서 갑자기 뭐 뱀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고향이 저 북쪽인데 옛날에 전쟁 때 있는 수류탄이 지뢰가 안 터지는 게 있거나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한테 모든 교육을 다 시키는. 그러니까 노동자의 수준에 맞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. 다리가 아파서 혹은 연세가 많으셔서 힘들어서 뛰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저기 100m를 뛸 때 20초 안에 뛰는데요. 표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. 20초 안에 뛰려면요. 근육 운동을 하시고 이래야 돼요. 딱 듣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교육만 시키고 노동자의 작업의 방법을 보고 무엇이 위험한가? 저 사람의 보건 상태는 어떤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왔는데 음주 검사를 하거나 혹은 저 사람은 연세도 혈압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그거를 배려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그 화성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. 외국인들이 많아요. 그럼 외국인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을 했어야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외국어로 표지 안전교육 다 붙여놨습니다.
한글로 써놓은 것도 우리 세종대왕이 만드신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다 알잖아요. 그 한글로 써놓은 표지도요. 처음에는 여기를 우리 뭐 고속도로에 사망사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. 처음에는 섬뜩하잖아요. 매일 다녀보세요. 그 쳐다도 안 봐요. 근데 외국인은 오죽하겠어요. 근데 외국말 써놨다고 마치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다 한 것처럼. 그래서는 안 된다. 그 수준에 보건 상태와 지식 수준,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일의 수준에 맞게 그 배려를 해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.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따는 것들이 이제 뭐 저희가 학교에 가서 뭐 박사학위, 석사학위, 대학원 다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교육 시스템 체계 속에 있는 것이고요. 안전에 대한 이제 기술사가 있습니다. 기술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. 인간공학 기술사, 그다음에 뭐 안전공학 기술사, 기계 쪽의 기술사, 전기 쪽의 기술사들이 있고요. 그거는 이제 어떤 박사학위에 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고, 이제 대표적으로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안전 지도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산업안전 지도사, 산업보건 지도사 이런 것들이 이런 산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이 있고 이제 시험을 봐서 치러야 되는 거고,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딸 수도 있고 그런 수준이 있으면 딸 수 있고, 또 이제 그 ISO 심사원의 ISO 45000이 있습니다. ISO가 이제 9001은 품질이고 14000은 환경이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45001입니다. 그래서 ISO 45000 심사원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그런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, 그래서 분야가 다양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사실은 산업안전 지도사나 기술사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수험 기간 동안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뭐 그 따신 분들 보면 거의 좀 많이 하루에 뭐 7, 8시간 몇 개월 투자를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, 산업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안전을 갖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컨설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합니다.